미국 증시 폭락, 이렇게 대처하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하락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미국 증시가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9일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에서 28%, S&P 지수는 전고점에서 17% 하락한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 중국의 상하이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조던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투자자 겸 작가 김장섭 씨의 부의 체인저를 통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는 얼마나 더 조정받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20% 내에서의 주가 하락을 조정이라고 하고 20%가 넘으면 약세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세장을 넘어 폭락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올린 영상에서 코로나 위기나 전쟁 같은 대형 변수가 없다면 이번 조정도 최대 20%에서 25%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우려했던 일들이 둘 다 현실화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전면화됐고 중국 상하이가 봉쇄됐죠.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해서 연준이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고요. 앞으로 증시가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과거 하락장에서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죠.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1929년의 대공황과 2000년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둘 다 8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떨어진 것이 2008년 금융위기였고 이때는 전고점 대비 56%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8년 연준 금리 인상 시기와 코로나 위기에는 전고점 대비 30% 떨어졌습니다. 같은 폭락장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30% 떨어지는데 그치고 어떤 경우에는 50% 넘게 떨어지는 셈인데요. 왜 그럴까요? 부의 체인저는 그 답을 연준의 스탠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연준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하는 동안에는 위기가 터져도 언제든지 나서서 주가를 받쳐주고 시장 친화적인 발언도 하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기에 주가 하락폭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준이 뒤를 봐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파적으로 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예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의 최대 하락폭은 50%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0% 폭락이라면 전고점이 16,000포인트였던 나스닥이 8,0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최대 하락폭이 30%라면 지금이 바닥이고 기간 조정만 버티면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을 텐데 최대 하락폭이 50%라면 앞으로도 몇 번의 큰 파도가 더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식시장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대응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락장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냥 버틴다. 특히 좋은 기업, 우량주나 지수 ETF를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버티면 됩니다. 지난 20년을 보면 금리 인상기라도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높아진 금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연말에 가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주식 물량의 90% 이상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객의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만큼 이익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물량을 내다 팔아도 연말까지는 다시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말에는 어느 정도 회복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 투자한 돈의 성격이 중요한데 중간에 빼서 쓸 돈이 아니고
장기 투자를 계획했었다면 그냥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돈이 있으면 더 산다.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주식을 이때 주워 담으면 됩니다. 다만 금리 인상기이므로 개별주보다는 지수 추종 ETF를 사는 게 좋습니다. 스파이, QQQ, VOO 같은 ETF 말이죠. 증시가 회복되면 기존 계좌의 손실도 만회되고 새 계좌에 담은 ETF에서 30%의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리밸런싱한다. 리밸런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더 투입하는 방법과 투자금은 더 투입하지 않고 기존의 주식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입니다. 먼저 투자금을 더 투입해서 리밸런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28% 하락했고 최대 하락폭을 50%로 가정한다면 앞으로 22%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식에 1억이 투자되어 있고 보유 현금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을 15로 나눠 주가가 지금보다 2%에서 2.5%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300만 원어치 사는 것입니다. 이때도 지수 ETF를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산 주식은 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 10분의 1씩 나눠서 팔아도 좋고 정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했다가 팔아도 됩니다. 두 번째, 투자금을 더 투입하지 않고 기존 주식으로 리밸런싱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주식을 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30%가 하락해서 잔고가 7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앞으로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고점 기준으로 4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유 주식의 40%를 팔아서 그 금액을 10등분하고 주가가 2%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도 후 더 낮은 금액으로 사는 셈인데요. 이 방법의 리스크는 팔았는데 더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 만큼 손실이 확정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주식의 대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비결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손실을 확정할 위험은 있지만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으므로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폭락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